지휘 구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입니다.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실장 출신이죠. 언론에 공식적으로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는 않았지만 요즘 그의 이름 세 글자가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비선과 문건 진실은 박근혜 정부의 숨은 실세로 거론되는 인물인데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문건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일에 쌓인 정윤회 씨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정윤회 씨가 어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물론 3인의 측근 비서관들과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2007년 대선 때 박근혜 의원의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야인 생활을 하고 있다. 당선된 이후 박 대통령이 전화 한 번 한 것이 전부였다. 검찰이든 청와대든 내 모든 것을 조사해서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감방에라도 가겠다. 이렇게 정윤회 씨는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문건 의혹 풀릴까? 검찰이 오늘부터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과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의 실체가 풀릴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은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일 겁니다.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일 뿐 아니라 현 박근혜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건 내용이 사실로 결론나면 해당 언론사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청와대는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을 방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정권 차원의 위기에 몰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허위로 밝혀진다면 그동안 정윤회 씨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들이 풀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청와대 입장, 그 야권에서는 이 문건 자체로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건이다라고 하는 반면에 청와대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거는 풍문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고 그걸 스크리닝 했더니만 별로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끝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건의 쟁점은 이와 같은 것을 뒷조사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실체가 적으로 청와대 비서가 이른바 십상시라는 사람들하고 정윤회 씨가 밀회를 가지고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을 했는지 여부, 그것이 핵심이라고 볼 것입니다. 문건 본인이 유출하신 게 맞으신 거예요? 처음에 시경으로 발령나신 걸로 생각하고 문건을 가져갔다고 두 박스를 가져갔다고 하셨는데 그때 유출된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프레시로 비추면서 유출을 막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침 YTN이 박모 경장을 단독으로 만났는데요. 청와대는 이 경찰 출신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전직 행정관인 박모 경정이 해당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경정이 당시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이 문건을 작성했는데 지난 2월 경찰로 좌천성 원대 복귀를 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문건을 평소에 친분이 있던 언론사 기자에게 넘겨준 것으로 청와대는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게 이제 실제로 저 문서가 작성되었던 시점이 금년 1월 6일이거든요. 그럼 1월 6일 전후로 해서 이제 이 박모 경정이 그만두면서 또 조응천 비서관도 교체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시점하고 이분들이 물러난 시점하고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조응천 비서관은 어떻게 보면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지만 이지 회장하고 뭔가 이렇게 관련이 된 것처럼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 갑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문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저도 뭐 이런 당에 있으면서 만들어 보면은 어떤 정보가 입수가 되면은 보통 민정실에서 정보를
확인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확인 절차에 들어가면 그것을 현장에 갑니다. 민정도 면정을 이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 되면은 다 대통령 필정 정도 되고 민정 정도 되면 민정 수석 정도 되면은 경찰, 국정은 다 그 정보를 취합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박모 경장은 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동향 보고서는 유출된 것이 아니라 청와대 근무 당시 도난당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나오기 전에 누군가 서랍을 열고 문서를 모두 복사했으며 관련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조응천 비서관이란 분이 사실은 예전 검찰 출신이시죠. 그러니까 아마 그 역사를 돌이켜볼 때 1994년경에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의 그 마약류 투약 관련되는 사건을 조사를 했던 분이 조응천 그 전 공직기관 비서관이실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양적 대립 구조가 되는 것이 조응천 비서관 뒤에는 박지만 그 이지 회장 있고 그 반면에 지금 3명의 그 비서관 뒤에는 정윤회 씨가 있다고 해서 이른바 공중암투설, 권력투쟁설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씨와 박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회장 사이의 권력 다툼 과정에서 누군가 특정인을 겨냥해 문건을 만들도록 했고 언론에 유출까지 했다는 권력 암투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과 정권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받은 정윤회 씨가 권력 투쟁을 벌인다는 소문이 여러 차례 돌기도 했습니다. 실체가 확인된 적이 없고 당사자들이 강력 부인했음에도 여러 풍문이 끊이질 않았고 문건의 신빙성과 상관없이 문건 작성과 유출 배경에 두 사람 간 권력 암투가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번 도마에 오른 비선 의혹, 현 정부의 폐쇄적인 국정운영 스타일이 짐과 같은 권력투쟁설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과연 이번 수사의 진실게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